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살고 있는 두 아들 엄마입니다. 세상에 저희 시어머니 같은 푼수 또 있나 싶습니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고 지금은 시어머니가 깨갱해서 기가 죽어 있는데 속이 좀 시원하기도 하네요. 저는 오래 알던 사이에 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지방의 작은 소도시라 친구들 대부분이 일자리를 얻으러 근처 광역시 또는 서울로 상경했어요. 저는 굳이 서울로 가서 돈 벌고 돈 쓰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냥 부모님 곁에 남기로 했고요. 그래서 집 근처 전문대에 입학해 자격증을 따고 나름의 밥벌이 충실하게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 남편 역시 같은 동네 사람이고 저랑 비슷한 뜻이 있어 다른 지역 안 가고 고향에 남아 아버지 일을 돕고 있었어요. 어차피 동네가 작기에 건너 다 알던 얼굴이었고 20대 중반에 어찌어찌 술자리에서 만나 합석해서 놀다 보니 친해져 그 이후로 연인이 되었고 자연스레 결혼까지 하게 된 남자입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 역시 고향이 같다 보니 건너 아는 사이시더라고요. 친하진 않았지만 안면은 익혔던 분들이기에 상견례도 그리 어색하지 않게 끝냈어요. 결혼 준비도 그렇게 술술 흘러가나 싶었는데 시자는 시자더라고요. 제가 6천만 원에 새로 뽑은 국산 세단까지 가지고 시집 가는데 남편은 당시 모아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2천만 원 가지고 장가 온다고 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전세 아파트라도 하나 계약하라고 3천만 원 해주신다고 했는데 시댁에서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셔서 그럼 저도 친정에서 안 받겠다고 했어요. 그냥 양가 도움 안 받고 저희끼리 신혼집 구하고 결혼 준비해서 잘 살기로 정했었는데 결혼 전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해서 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친정에서 돈 준다는 걸 왜 거절했냐면서 지금이라도 안사돈에게 전화해서 그 돈 좀 애들 보태주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우시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여유가 없어서 못 해주는 거고 친정은 여유가 있으니 해주려는 거 아니냐면서 저희 엄마가 너무 계산적이라 하시더군요. 그걸 결혼식 하루 앞두고 저에게 말씀하시니 저도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시어머니한테 할 말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기에 참았습니다. 어머님이 속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남편도 양가에서 돈 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미 제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와서 결혼한다고 미안해 하던걸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당신 아들이 부담스러워해서 그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래? 그럼 알겠다. 여튼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내가 잘 두고 볼 거다. 하고 끊으시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예식장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제 자랑을 늘어놓고 예쁜 며느리라고 계속 칭하시며 세상 가장 좋은 시어머니인 척 하시더군요. 어이가 없었고 돈 관련 얘기는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혼여행 간 사이에 시어머니가 양주 한 병 사들고 저희 친정집에 가셨나 보더라고요. 애들도 지금 해외 나가서 잘 놀고 있는데 우리도 놀자고 하면서요. 그러기엔 시간도 많이 늦었고 또 저희 친정집에는 제 결혼식을 이유로 먼 시골에서 올라오신 친척분들도 계셨기에 친정 부모님이 좋게 달래며 거절했습니다. 사부인, 지금은 시간도 많이 늦었고 집에 손님이 계시니 다음에 저희가 좋은 술로 대접해 모시겠습니다. 다음에 언제요? 그리고 나 서운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그때그때 풀어야 앙금이 안 남는댔어요.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셨다는 저희 친정 어머니와 다르게 시어머니는 꼬장꼬장한 말투로 화를 내셨다더군요. 저희 친정엄마는 이미 무례한 시모의 태도에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서 휙 하고 돌아 들어가 안방에서 안 나오셨다고 했고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저도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알았습니다. 시가에 인사 갔더니 시어머니가 나 니네 엄마한테 거의 문전박대 수준으로 무시당했다. 너희 집 찾아갔었는데 니네 엄마 안방에 콕 하고 박혀서 나오질 않으시더라. 어떻게 안싸돈을 이렇게 무시하실 수가 있니? 라고 하셔서 제가 너무 당황해 얼굴이 새빨개졌었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시어머니가 먼저 무례하게 나왔던 상황이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서운하다고 했던 것도 바로 그 돈 문제였습니다. 돈이 있으면서 왜 딸 결혼하는데 안 보태줬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그 얘기 다 끝난 것 아니냐, 제가 이해해 드리도록 정중히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무슨 그렇게 선을 긋고 정도를 차리고 그러니? 니네 엄마 아빠도 참 웃기다. 결혼 전엔 그렇게까지 예의 차리지 않더니만 왜 자식들 결혼시키고 나서 딴 사람 마냥 구는 거야? 사돈이 됐으면 더 친구처럼 지내는 거지.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남편이 언성을 높이며 장인어른 장모님이 옳게 하고 계신 거라며 어떻게 사돈끼리 편하게 지낼 수가 있겠냐며 화를 냈어요. 그리고 다시는 돈 얘기 꺼내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자기 창피하다면서요. 그러자 어머님이 엉엉 우시며 아들놈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 딱이야.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지 와이프랑 장인장모 편을 들 수가 있어? 라고 하시며 저흰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거의 내쫓다시피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그저 혀를 끌끌 차셨고요. 원래 과묵하신 분이고 집안일에 크게 관심 없는 분이긴 해서 어머님 그러시는 것도 안 말리시더군요. 아무튼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결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며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이후로도 혼자 삐졌다 풀렸다를 반복하며 저를 스트레스 받게 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제 편이었기에 크게 부부싸움 안 하고 버틸 수 있었죠. 친정엄마는 아직까지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시어머니는 가족 사업을 조금씩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런 건지 툭하면 저희 부부한테 연락해서 만나자, 밥 먹자, 놀러오라 하시고 저희가 많이 바쁜 것 같으면 사돈인 저희 친정에 그렇게 자주 연락을 하십니다. 사돈끼리 친하게 지내자, 밥 먹자 등 혼자 친한 척 엄청 하시는데 솔직히 시모 인성이 좋으신 분이면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까지 선 안 그으시겠죠. 자식 결혼하는데 주머니에서 돈 안 꺼냈다고 섭섭하다 하면서 울고 결혼하고 나서는 무례하게 사돈댁 찾아와 행패 부리는 사람이 뭐가 좋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냥 자기 성격이 좀 화통하고 뒤끝이 없어서 그런 거라며 저희 친정 부모님이 자꾸 선을 긋는 게 너무 속상하다 하시더군요. 그리고 여름 휴가 때마다 사돈네랑 다 같이 여행 가는 게 꿈이라고 하셔서 결혼하고 나서 3번이나 다 같이 해외여행 갔었습니다. 가서 어머님이 저희 친정엄마 팔짱 붙잡고 안아주고 저녁에 술 잔뜩 취해서 저희 엄마한테 실명 그대로 옥자야 하고 부르셔서 엄마가 짜증내셨어요. 3번 여행 가고 그 이후로는 밥도 같이 먹기 싫다며 친정엄마가 저희 시모를 거의 차단하다시피 하셨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답이 없는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좋은 점도 가끔은 있는 분이라 그야말로 단짠단짠의 고부관계였죠.
다만 저희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를 엄청 싫어하신다는 거죠. 시어머니는 제 친정엄마한테 혼자 친한 척하면서 엄청 치대시고요. 그러던 와중 제 시누이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얼굴은 정말 예쁜데 공부를 안 했어요. 소위 날라리였습니다. 직업도 별로고 20대 때 돈을 펑펑 써서 아예 모아둔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운 좋게 약사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집 시댁이 만만치 않나 보더라고요. 제 신우 스펙이 너무 안 좋으니 집이라도 한 채 해갖고 와야 하지 않겠냐며 저희 시어머니한테 사돈이 다이렉트로 연락하셨다더군요. 시댁이 돈이 또 아예 없는 건 아닌지라 가진 돈, 가진 땅 싹싹 긁어모아 신우에게 3억을 해주셨대요. 그러면서 미안하신지 저희한테도 3천만 원 주셨고요. 저는 그냥 다 이해했습니다. 딸이 결혼하는데 시댁에서 미움 받을까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내준 시어머니 마음이 뭔지 알겠고요. 그런데 그거 알게 된 친정엄마는 극대노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도 돈 있으면서 왜 아들 결혼할 때는 안 내놓고 되려 우리한테 주머니 안 연다고 뭐라고 했었냐면서 화가 잔뜩 나셨어요. 그래도 티 안 내고 사돈 처녀 결혼한다고 축의금 30만 원이나 해서 보내셨습니다. 분위기가 어떤지 대강 아시겠나요? 저희는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요리 실력이 좋으십니다. 김장 한번 하실 때 배추김치 깍두기, 파김치 다 담그시고 가끔 별미로 석박지며 열무도 해주시는데 맛이 그리 좋아요. 반면에 시어머니는 김장 못하시고요. 김장 양념 비율을 못 맞추시겠다며 절인 배추랑 양념을 사다가 대충 묻혀 재우시는데 뭐가 문제인지 한 달도 안 되어서 팍 사가버려요. 그래서 시댁은 김치를 늘 사다 드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 저희 집 오시는 시어머니가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드시고는 감탄을 그렇게 하세요. 친정엄마 손맛이 좋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두 포기 조금씩 드리곤 했는데 나중에는 은근슬쩍 김장철마다 두어 통씩 받아다 주길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제가 모르는 척 했지만요. 그런데 작년에 일이 터졌습니다. 친정엄마가 김장을 하시기 위해 마트에 가셨는데 마침 시어머니를 딱 마주치셨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김장날을 알게 되셨고 그날 같이 하면 안 되냐고 떼를 쓰셨다더군요. 친정엄마는 그날 이모님들도 오시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했고요. 시어머니는 그게 또 그렇게 서운하신 건지 저한테 전화를 걸어 안싸돈이 또 선을 그었다며 같이 김장 좀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그날 저희 이모들 다 오시는데 서로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친정엄마는 김장할 때 엄청 진지하게 하세요. 저도 양념속 제대로 못 버무리면 혼나는데요. 진지하게 할 게 뭐 있어? 김장은 어차피 수육이랑 막걸리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시어머니는 애초에 저희 친정 김장에 가서 일할 생각이 없으셨던 거죠. 그렇게 김장하는 날 눈치 좀 챙길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수육용 돼지고기 3kg에 막걸리 5병을 사들고 저희 친정집에 급습하셨다더군요. 기가 막힌 친정엄마와 이모들이 입을 떡 벌렸는데 시어머니가 해맑게 웃으며 같이 김장하고 수육 먹고 놀자고 했다더군요.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그 정도로 눈치가 없을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랑 친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하셨더군요. 그런데 저희 큰이모가 많이 무서우신 편이에요. 그래서 좋게 좋게 이야기하며
오늘은 자매들끼리 집안일로 상의할 것도 있고 안 좋은 일들이 많아 수육 먹고 막걸리 먹으며 놀긴 어려운 자리라고 돌려보내셨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배추김치 한 통만 얻어가겠다며 빈통을 거실에 떡하니 두고는 저녁에 다시 온다고 하며 나갔다더군요. 그리고 정말 저녁에 다시 김장김치 받으러 오셨다고 하고요. 친정엄마가 어이가 없다 못해 화를 버럭 내셨다더군요. 이봐요, 사부인.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좋게 생각해서 김치 싸드리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갑자기 오지 마세요. 고기고 막걸리고 다 안 반갑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니, 김장하는 날 원래 다 모여서 떠들썩하게 노는 거지. 뭘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래요? 나는 원래 외향적이라 다 친하게 지내요. 안 싸돈 내 자매면 나는 뭐 친하게 지내면 안 되나? 라고 하며 헛소리를 시전하셨다더군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얼굴이 시뻘개지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셨답니다. 그간 예의 없고 선 넘은 것들 다 이야기하며 이럴 거면 그냥 연락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니 시어머니도 섭섭하다고 받아쳤다더군요. 아니, 그리고 나는 너무 섭섭한 거예요. 이왕 매년 딸한테 김치 나눠줄 거면 사돈네한테도 해주면 좀 좋아요. 나 김장 못하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딸 이번에 결혼한 거 안 싸돈도 아시잖아요. 김장 못하는 날 위해서 사돈 처녀 줄 김치도 좀 챙겨주면 얼마나 좋아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떼를 부리며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시어머니 그리고 제 시누이를 챙기지 않아서 너무 섭섭하고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네요. 친정엄마는 그때 진지하게 딸을 이대로 이혼시킬까 생각하셨다더군요. 그래서 더는 참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소리를 버럭 지르셨답니다. 내가 왜 사돈 처녀 김장까지 해다 바칩니까? 그냥 하는 김에 가족들 것까지 다 싸놓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매번 당신 딸만 챙기고 사돈에게 선 그으면 댁만 손해야. 다 같은 가족인데 뭘 그래요? 다 같은 가족? 난 너같이 체면 못 차리고 눈치 없는 인간 가족으로 둔 적 없거든. 친정엄마는 결국 뚜껑이 열려 반말을 시전했고 이름을 부르며 소리를 치셨답니다. 야, 김혜숙, 정신 차려라. 뭐? 김장하는 김에 사돈 처녀 것도? 너는 네 딸 집 해주는 김에 네 며느리 집도 해주지 그랬냐? 우리 보고는 돈 있으면서 안 내놨다고 서운하다 울고 불고 난리치더니 너는 네 딸 결혼할 때 돈 잘만 구해다 해주더라. 그러자 시어머니 안색이 파리해져 입이 떡 벌어지고는 주저앉으셨다더군요. 저희 친정엄마가 늘 말수가 없고 표정이 별로 없으니 소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화가 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시어머니께 야야거리고 이름 부르며 소리 지르니 시어머니가 충격 먹으셨답니다. 그리고 맞는 말만 하니 시어머니도 할 말 없으셨던 거죠. 눈만 댕그레 해줘서는 놀라다가 사부인 왜 그러세요? 너무 하시네요. 라며 갑자기 예의 차리는 척을 하고는 상처받았다며 뛰쳐나가셨다더군요. 그 뒤에 대고 저희 친정엄마가 우리 딸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할 거면 내가 당신 머리채를 잡아서 다 뽑아놓을 거야. 그리고 이혼시킬 거니 알아서 해. 라고 하셨다네요. 그 일을 며칠 뒤에 김치 받으러 갔다가 친정 아빠한테 들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랑 친정엄마가 대판 싸우셨다는 걸요. 친정엄마는 얘기 안 하려 하시다가 결국 그렇게 됐으니 이혼하게 되면 딸이랑 손주들은 책임지겠다 하시더군요.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하니 안 받으셨고요.
저는 솔직히 속 시원했어요. 자꾸 시어머니 깐죽대다가 언젠가는 이사단 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친정 엄마한테 너무 죄송했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험한 꼴 당하셨으니까요. 한동안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 연락을 안 받으시다가 3개월 정도 후에 경조사 때문에 만나게 됐는데 저를 자꾸 피하시더군요. 명절에도 딱 밖에서 식사만 했고 어머님은 완전 딴 사람처럼 저에게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대면대면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김장 얘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사과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좀 반성을 하실 줄 알았는데 어머님은 본인이 아무 잘못 없고 저희 친정 엄마만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더군요. 저도 어머님한테 더 이상 아무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너무하다고 화를 냈고 제 눈치 엄청 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부모님께 전처럼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말수가 확 줄으셨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 너무 좋네요. 이렇게 몇 년만 더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계획입니다. 저희 시어머니 정말 골 때리지 않나요? 뭐 이런 시어머니가 다 있나 싶습니다. 아무리 아는 사이였어도 사돈은 사돈인데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